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 방송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방법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합니다.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메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보이는 화면을 딱 찍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6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도 가볍게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66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추님이 저녁들은 드셨나요? 라고 하셨고요. 현님이 맛있게 드셨다고 맞죠 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주식은 너무 어려워님이 저는 점심을 과하게 먹어서 패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굉장히 배고픈데 부럽네요. 금식님이 치킨 먹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배가 고프네요. 햄버거랑 피자도 드시고 싶으시다고. 우리 전문가님은 식사하셨을까요? 김대명 전문가님? 저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뭐 쓰셨나요? 어떤 거 드셨나요? 네? 일단은 잘 시켜서 잘 먹었습니다. 네. 제 식사가 또 걱정인가 봐요, 우리 김상원 선수. 아니요, 그냥 오늘 말씀하시는 게 좀 시원치 않네요. 불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얼굴이 지금 갑자기 빨개지셨어요, 전문가님. 여기 좀 더워요. 덥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방송 계속 이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님이 아나운서님 저녁은요? 라고 하셨는데 저 아직 못 먹어서 방송 끝나고 늦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추님이 맛동산이라고 하셨고 현님이 미리 드셔야 큰 거 안 보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미리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소통해 주시고 계시네요. 순진이 님도 이렇게 출석 체크했다. 항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순진이 님 감사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광고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신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만큼 저희 방송 2부를 애타게 기다려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2부 더욱더 활기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상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657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활기차게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인데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의 주식 강의를 들어볼 수가 있는 코너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차트 강의 해주시죠. 맞죠. 참 강의를 했어야겠죠.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와서,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이제 준비했던 이제 자료가 있었는데, 또 제가 미처 가지 못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 또 이제 화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저희 방에서, 제가 좀 방이 많아요. 좀 다 방이 많은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매직 강의를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해왔던 상황이에요. 매직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이제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그 매직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질문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매집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은 알겠는데, 이게 매집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음봉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그 음봉에 대해서, 음봉이 터지는데, 그런 이제 음봉이 나온 상황에서 거래량이 이제 크게 나온 상황,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코오롱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제 이 코오롱이라는 종목인데 때마침 제가 그런 종목이 보여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죠?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매집을 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되어가는 게 바로 주가의 흐름이다. 그리고 정배열에서 또 바로, 네,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그 후부터는 다시 또 이제 역배열이 또 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코오롱 같은 경우에 이제 역배열을 정배열을 이제 만들어가는 네,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제 흐름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구간대였죠. 여기에서 이 작게 좀 보이시는데 이제 점상이 나왔어요. 네, 점상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네, 점상이 나오고 주가가 이제 또 길게 한번 장중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 갔었던 네,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대단한 어떤 이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상승세가 나왔었겠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를 보시면 한 500만 주 정도 되는 네,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을 했었습니다. 자, 대량의 거래량이 이제 점상이 나오고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했다. 이거 아까 전에 뭐였었죠? 굉장히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점상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네,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이었었죠. 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자, 일단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연속성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펼치다가 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네,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으로 네, 여기까지 상승세가 어떻게 뭐 여기서부터 분들하면은 뭐 거의 70%대까지 올랐죠. 네, 점상이 한번 나온 시점에서 또 70%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격대에서 여기까지가 70%대 저의 등락폭이다. 그러면은 이런 27,500원대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까지 주가가 이제 흘러내린다. 그러면 이제 거의 손실이 마이너스 60%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린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주가가 흘러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추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추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네, 저점을 높여가는 게 무슨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점이 자꾸, 계속해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깨지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걸 이제 하락 추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눌림 없이 이제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눌림 없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눌림을 잡아주는 그 저점을 만들어가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이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저점이 잡혀지는 과정. 네, 여기에서 이제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이 저점이 잡히고 나서 이 구간대를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네,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네, 단기상 바닥을 만들어주고, 또는 여기에서는 네,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이 큰 저점대를 이탈시키지 않은 채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매집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는 이런 추세 속에서 자, 여기에서 뜬금없이 윗꼬리가 달린 굉장히 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옵니다.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어요. 네.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고, 그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도 윗꼬리가 달린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또 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의 이제 그런 이제 매집된 거래량, 그러니까 매집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대량의 거래량이 나온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런 이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 차익 실현 물량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거래량이 매수세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다가 이런 시점에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에서의 기존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저점을 지켜주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는 이러한 과정 자체,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자체도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주가가 이제 역배열을 만들었었고, 그죠? 이미 주가가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미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기존의 어떤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죠? 기존의 그런 매물대들을 다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이제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한마디로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그런 이제 매집을 해 나간 과정에서 여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기존에 매집을 했었던 물량,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윗꼬리가 달린, 뜬금없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뜬금없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기존에 매집을 했었던 물량이 있다? 그럼 차익 실현 물량 나왔냐?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추세를 어느 자리에서 지켜줄 수는 있어요. 어느 자리에서. 그러니까 특정 어떤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지켜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겠죠. 그죠? 추세가 꺾이면서 이런 저점들을 계속해서 이탈시켜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냐? 자,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21선을 다시 올라타는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이제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연출이 나와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을, 네, 동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대 한봉을 연출을 했다. 자, 이 말은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전에 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추세예요.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 윗꼬리는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니고, 그죠?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니고 뭐예요?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말 그대로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윗꼬리가 달린 그런 이제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덜컥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추세예요, 추세. 그죠? 계속해서 이 추세를 지켜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네, 얼마든지, 네, 뭐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의 어떤 차익 실현이 또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를 모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러한 이제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물량들을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손바뀜이 또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추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단순히 거래량만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집이다라고 선뜻 판단하시기보다는 거래량과 추세, 그죠? 그런 어떤 이제 부분들을 같이 보셔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추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과정 속에서 자,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림들을 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이죠. 그죠? 지지와 저항인데,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네, 전고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 이 구간대를 돌파를 했어요. 이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이 전고대 가격대의 저항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었는데, 자,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조정이 나와요. 그죠?
뭐 장중에 보신다라면은 뭐 한 4%대씩 뭐 또는 이제 6%대씩 뭐 이제 이런 하락세가 계속해서 연일 이어집니다. 이 거래일 정도 되면 한 10% 정도의 하락이겠네요. 그죠? 10%대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또다시 여기에서 또다시 하락세가 나옵니다. 자, 한 13%대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자리. 네, 여기에서 거래량 없는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가격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보시면은, 자, 기존에 여기에서 물량 모아갔던 거고, 예, 다시 한번, 네, 매집을 하면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돌파를 냈어요. 돌파를 하고 나서 여전히 매수세는 강하고, 자, 여기에서는 조금 매도된 물량이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거래량 없는 그죠? 조정이 나온다. 크게 매도된 물량 없는 그런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고, 종고점대를 돌파한 자리, 네, 이 구간대를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한번 지지받았네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지지받았죠. 그죠? 지지받고 다시 한번, 네, 주가가 계속해서 거래량 없는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다시 또 조정. 여기서 살짝 또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탈이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 시초가 자체가 마이너스 2%대로 시작을 했다가, 네, 또 바로 양봉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지켜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 가격대를 이탈시킬 것 같은, 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박스권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구간대의 어떤 그런 등락폭 자체의 어떤 주가의 그런 변동성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때는 뭐다? 거래량입니다. 그죠?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여전히 거래량은 없다. 그 말은 거래량 없는데 이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이 자리대를 이탈시키지 않을 생각이 없다는 거고, 여전히 매수세가 강한 상황에서 이 구간대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 주가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탈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는 이탈이 나왔습니다. 네, 이전과는 이탈이 다른 시점이에요. 시초가에서부터 밀렸어요. 그죠? 시초가에서부터 밀렸어요. 분명히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뜬금없는, 네, 가격 이탈이 나오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탈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뭐 박스권 흐름이 나왔고 지지 라인이 이탈됐기 때문에 당장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뭐냐면은 세력들은요. 이런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인위적인 이탈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위적인 이탈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이제 한마디로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게 뭐 이제 분봉의 흐름이다. 이제 분봉의 흐름이라면 보통 이제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런 인위적인 이탈이 나온다라면은, 네, 개인 투자자들, 이제 단타성 매매를 하시는, 네,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구간대에서 다 손절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전문 용어가 아니고 한마디로 이제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좀 이제 뭐 개미털기라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비속어를 쓰긴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위적인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해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선을 한번 더 그어볼게요. 한 29,000원대에서 선을 한번 더 그어봤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선을 그어보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이제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이탈시키고 나서 바로 다시 양봉.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인위적인 이탈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인위적인 이탈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종목 가격대를 자꾸 지켜준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전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전 과거 때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선을 그었었죠. 두 번째 선을 그었었는데, 이 두 번째 선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처음 매집을 했었던 이 자리죠. 처음 매집을 했었던 이 종고점대 자리. 네, 이 가격대에서, 네,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구간대가 단순히 어느 특정 가격대 하나만의 어떤 그런 이제 지지 라인을 볼 게 아니라, 그죠? 종고점대를 돌파한 자리는 두 군데였어요. 그죠? 두 군데였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셔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자리를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지켜주고, 그죠? 계속해서 지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크게 장대 한복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인위적인 이탈이었고, 결국에는 지켜줄 라인에서 지켜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이제 자리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에 겁먹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런 인위적인 이탈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세와 그죠? 또 거래량이다. 이런 거래량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이러한 추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또 여기에서 또다시 전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가격대가 38,9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38,9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대에서 자, 돌파가 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 시점까지 또다시 조정이 나옵니다. 그죠?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여전히 무슨 거래량?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는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어떻게 바로 반등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여기에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고점대를 특히나 돌파한 자리에서의 이런 자리죠. 네, 돌파한 자리에서의 그런 이제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되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그런데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런 기술적인 반등 같은 경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준 형태고요.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뭐 겨우 한 1%대, 2%대 뭐 또는 이제 3%대 정도의 어떤 소폭의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팁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집에 대해서 그죠? 매집에 대해서 보실 때 충분히 추세와 그리고 거래량 항상 꼼꼼하게 한번 잘 체크를 해 가시면서 이전의 차트도 이전의 과거 그러니까 당장 시점 눈앞에 보여지는 이 한 달여간의 어떤 그런 추세들을 보시는 것보다 이전의 과거, 그죠? 한 1년 전까지 그런 구간대까지 한번 차트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이제 추세를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매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를 도와주셨는데요. 강의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 김대명 전문가와 수익을 얻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6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주시고 계셨어요. 최근 글 살펴보면은 JM님이 반갑습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십니다. 라고 우리 김대명 전문가에게 이렇게 칭찬을 남겨주셨고요. 룰라님이 대명쌤 매수 신호를 못 볼 때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잘 챙겨보셔야죠. 이렇게 알림 설정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핸드폰에 잘 설정하시면서 매수 신호 잘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금식님은 엉엉이라고 하셨네요. 이거 우는 거 아닌가요? 왜 울고 계실까요? 어떤 이유에서 울고 계실까요? 한번 글 다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위를 한번 올려볼게요. 리틀 자이언트님이 오랜만에 또 뵙네요. 아까 방송 중에는 안 보이셨는데 이제 또 나타나셨네요. 개미털기 전문 용어 아니었나?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면서 소통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리틀 자이언트님이 늦게 시청하셔서 지금 아셨나 봐요. 대명쌤 서울 안 올라가셨네요. 라고 하셨고 아추님이 네, 못 오신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못 올라오셨고요. 전문가님 근데 왜 못 올라오셨죠?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그건 제가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주시간 김대명님 답변
기다려요라고 하시면서 현대차에 대해서 이분 아까 전에도 종목 상담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은 한번 올려주시면 접수가 된 거예요. 제가 순서대로 다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겨주시면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상담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 상담 코너에서 다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도 정말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보유 중이신데 비중이 또 70%여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언제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꼭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또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이 사진은 뭔가요? 애플워치 이거 자랑하시는 사진인가요? 요즘 이 손이 유행이네요. 라는 글도 남겨주셨어요. 또 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자이언트님이 오늘 모처럼 친구분들을 만나셨다고 이런 글도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또 룰라님까지도 안동 총각 서울 못 오셨나 봐요. 라고 모두 다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김대미 전문가가 다음 시간에는 꼭 올라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코너는 노란 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계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1부에 이어서 이어갈게요. 이번에 도와드릴 분은요. 리틀 자이언트 님이 남겨주셨네요. 종목명은 GNC 에너지고요. 매수가는 5,15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NC 에너지는 0.44% 상승하면서 4,595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리틀님이 보유를 하고 계신 거라고 하셨죠? 네. 네. 비중이 20%시네요. 매번 조금씩 사신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큰 손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 크게 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이제 얼마든지 차트상으로 기술적 반등 얼마든지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본다라고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리틀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리틀림이 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오신다라면은 저는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리틀 자이언트님의 보유 종목 이렇게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빨리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고민 종목 이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팜스빌이고요. 매수가는 16,088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정말 크게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9.66% 급락하면서 14,50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팜스빌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최근 뭐랄까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팜스빌뿐만 아니라 이제 푸드웰이나 여러 이제 식품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상승세가 그런 이제 단기적인 어떤 단발성의 어떤 그런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조정이 지금 이제 깊어지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또 이제 흐름이 얼마든지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기존이 계속해서 좀 깊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비중 10% 지금 오늘 종가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라면은 한 13,000원대까지, 13,000원대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이어가시는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분명히 이 구간대,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이런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요. 그죠? 이제 정배열을 이제 시작을 할 거야라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호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정배열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신호를 신호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이제 가격 조정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가격 조정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고, 이런, 거래량 없는 그런 이제 하락세, 네, 얼마든지 이제 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갓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까지 밀어서 다시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거라는 거를 이제 미리 이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예상 속에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추후 추세를 일단 13,000원대까지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13,000원대까지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팜스빌에 대해서는 차트를 살펴봤더니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리틀 자이언트 님이 팜스빌 테마 엮인 거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팜스빌은 어떤 테마가 엮여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 테마로 엮여 있나요? 어떻게 전문가님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이게, 인맥주예요. 오, 네. 네네네.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제 엮인 상황이라서, 네, 정치 테마주로 엮인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은, 기존에 제가 그분의 성함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모르겠는데, 하셔도 되세요, 전문가님. 그래요? 네.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이 홍준표 의원의 그 테마로 지금 속해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판서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테마들, 이제 대선주 테마들 같은 경우에 항상 대장주가 있잖아요. 그 대장주 같은 경우, 홍준표 테마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서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3일이나,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팜스빌이나 다른 이제 여타 종목들이, 새로운 이제 그죠? 신규 테마, 그러니까 신규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이제 3일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급등세가 지금 많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당분간 조정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갓 시작한 이런 이제 후발주들의 흐름, 다시 한번, 네, 그런 이제 상승세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의 흐름에 의해서 또 이제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또 유난히 또 이제 하락세가 좀 깊어지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보시면은 거래량 없습니다. 네, 하락세는 깊은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조금은, 네, 뭐 이제 매도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등락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석 지나고, 네, 추석 때 그런 이제 대선 주자들의 어떤 그런 행보를, 네,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로서 계속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갓 편입한, 네, 그런 이제 테마주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한 13,000원대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면서 잘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3,000원대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잘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네페스고요. 매수가는 41,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페스는 3% 넘게 상승하면서 35,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질문자님이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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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도 꽤 많이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같이 이제 좀 이제 상승 흐름에 하스해주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쉬어갈 만큼 쉬어갔었지 않나. 네, 쉬어갈 만큼 또 쉬어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갓 시작했다. 뭐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어떻게 본다라면 반도체에 오늘 이제 중소형주들의 상승세 또한 마찬가지 순환매 장세에 포함됐었던 그런 이제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점에서 좀 이제 바닥이다. 네, 다시 한번 반도체 흐름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선뜻
그죠? 확신을 가지시는 거는 지금 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순환매로 돌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해당 종목뿐만 넷패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흐름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그림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은 몇 없습니다. 몇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비중 자체가 일단 10%인데 아직도 이제 추가 매수를 안 하시고 네, 잘 버텨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신다라면은 저라면은 일단 한 32,500원대 이하쯤 내려오신다라면은 그 시점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네,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패스에 대해서는 32,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다시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추세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IB 김영이고요. 매수가는 4,93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 김영은 오늘 1.04% 오르면서 4,850원에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는 이제 뭐랄까요? 이 종목 같은 이제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굉장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또한 그게 바로 이제 매출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명절이 지금 이제 곧 이제 지금 시작했다라고 이제 할까요? 네, 명절이 이제 시작을 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확진자 수에 따라서 또다시 판도가 또 바뀔 수도 있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구간대에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종목을 지금 저희 이제 다른 방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었던 종목인데 저도 굉장히 여기에서 이 가격대, 네, 지금 현재 가격대쯤 부분이었고요. 한 이 정도 가격대가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그림이죠. 네, 여기에서 좀 자리를 지켜줬었던 그림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 방향으로 좀 이어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성향으로 다시 이제 시세 분출을 해주고 정고점대로 돌파를 해줬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추세가 지금은 여전히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시점에서 제가 계속 보유를 하지 않고 왜 정리를 했냐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명절에 대한 부분, 그죠?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여기에서 먼저 선반영한 게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시점이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바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보유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 자체가 20%인데 좀 단기적으로 비중을 빠르게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B 김용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속 시원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6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은요. MK전자고요. 매수가는 27,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3% 넘게 밀렸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10%십니다. 네.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봐도 고점이고 연봉으로 봐도 역사적인 신고가네요. 지금 일단은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게 참 어떻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제 같은 이슈로 모멘텀으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러한 시점에서 보자 이제 12,500원대라고 할까요? 12,500원대에서 뭐 거의 한 120%대 상승세가 나왔죠.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차익 실현 얼마든지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가격 조정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구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구간대이고 그리고 같은 어떤 맥락으로 본다라면은 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이제 뭐 NK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이제 폐기물도 이제 관련해서도 이제 또 테마에 또 엮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또 뭐 또 실리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좀 테마에 엮여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시점에서 큰 추세 자체는 이제 인위적인 이탈은 이제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거래량 없는 조정 속에서 조금은 더 두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죠? 조금은 더 두고 보실 수 있겠지만, 비중 자체가 일단 10%인데,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보전다라면 한 2만원대 구간대까지, 2만원대 구간대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길게 보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 종목 단기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추가 매수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눌렸을 때 2만 원대 구간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고 나중에는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 한국선제에 대해서 전망을 여쭤보셨네요. 한국선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한국선제 14%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볼게요. 오늘 한국선제는 14.39% 조정을 받으면서 11,90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하락했을 때 들어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종목도 인맥주로 좀 엮여져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이제 철강 관련해서도 이제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유를 했었던 이제 종목이었고 또 이제 수익을 좀 이제 내고 나왔었던 종목인데 좀 꽤 많이 이제 제가 매도하고 나서부터 또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매도하고는 더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구간이거든요. 보유자의 영역인 구간이고, 현재 가격대 이제 11,900원대에서 좀 이제 가격대를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라면은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만약에 이제 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바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11,000원대로 구간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요. 또는 혹시나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인맥주, 그러니까 인맥주, 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국설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여타 종목들, 이제 몇몇 종목들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1위다 팀을 좀 이제 테마주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1, 위를 굉장히 좀 다투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종목이 오늘 당장 이제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다음날 또 다시 이제 또 대장주도 될 수도 있는 이제 대장주가 아닐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닥권에서 상승폭을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얼마든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구간대 속에서 지금 이제 후발주들 다시 한번 이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얼마든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또는 해당 종목에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타성 매매를 지향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대에 있는 종목이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 선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은 11,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실무자님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고민 종목은요. 메지온에 대해서 메지온 지금 자리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메지온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메지온은 0.51% 상승하면서 17만 8천 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위치 어떻게 보시나요?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가 달리는 좀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 자체도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거래량 자체도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이제 개인들이 이제 계속 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대 그러니까 최근 구간대에서부터 본다라면은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급 주체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만 좀 상황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 향후 전망, 그러니까 전망 자체는 뭐 이렇게 제가 또 명확하게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 그러니까 이 현재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통해서 거의 꽤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가격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지금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거는 기존에 이런 이제 연소성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7만 원대를 기준점으로 좀 잡으시면서, 네, 17만 원대를 기준점으로 잡으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매수를 하신 생각이시라면은 이 17만 원대 가격대를 지지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서 가진권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지온에 대해서는 17만 원대를 기준점으로 잡자라는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일단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SKC입니다. 매수가는 17만 5,800원, 비중은 40%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SKC 오늘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0.57% 상승하면서 17만 5,500원에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역사적인 신고가네요. 역사적인 신고가고, 연봉을 보고 월봉을 봐도 굉장히 좀 가파른, 네, 상승세를 보였었던 종목인데, 이 추세, 그러니까 큰 추세 자체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면요. 여기 추세죠. 큰 추세 자체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이제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 큰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 이어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나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격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힘겨루게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 흐름 16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또 이제 조정 흐름 또 이제 나올 수는 있습니다. 16만 원대까지 다시 조정 흐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 제가 선 그어놓는 추세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를 만약에 이탈시킨다라면은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시점에서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또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문 3부 때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저는 3부 때 좀 쉴게요. 오늘 안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